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가 주식회사 해맑음 대표 안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해맑음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얘기하기보다 설립 배경부터 먼저 얘기하면, 제가 소년원의 아이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다녔어요. 소년원의 아이들한테 상담을 하고 그들이 출소 후에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뭔가 진로 적성에 맞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시작해서 문화활동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리가 하나도 없이 제가 열심히 번 돈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센터를 만들고 나니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두 개를 같이 일컫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은 너처럼 그렇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야. 네가 하고 있는 두 단체의 성격이 바로 사회적 기업에 아주 적합하니까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창원대에 육성기업에 창업 육성팀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2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저희 해맑음 사회적 기업은 주로 축제 기획, 제가 청소년 아이들하고 처음에 시작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뭐 소년원에 갔다 오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저마다 재능과 끼는 탁월했어요. 이 아이들의 끼와 이 탁월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 무대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을까 해서 작은 축제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 기획하던 게 지금의 해맑음이 되었고요. 저희 해맑음은 주로 축제를 기획하고, 그리고 또 공부가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놀이와 함께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나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데 워크숍 진행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동기가 청소년들, 이제 비행 청소년들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동기인데, 사회적 기업을 하기 전에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기 전에 꾸었던 꿈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제 공간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어르신들한테 사랑을 받고, 은퇴자 어르신들은 이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복합 공간에서 은퇴자 어르신들이 지으신 채소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육 담당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해주고, 그래서 4개의 세대가 한꺼번에 사는 복합 공간을 제가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맑음은 주로 일자리나 취약계층 고용도 있지만 사회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는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해서 고용도 하고, 그리고 혼합형으로 사회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회공헌팀이 따로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근데 이 친구들은 주로 마술 공연, 그리고 밴드 공연 이런 거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 공연팀이 있어요. 실버 해맑음 예술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공연팀들이 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마술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댄스도 직접 하고 난타 북도 치시고, 그리고 지금은 장구 난타인가
뭐 계속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 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면 청소년 아이들한테 또 일정한 그거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거의 악기나 그리고 또 행사 가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저희들 차량으로 이동을 다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저한테 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세대가 공감하고 어우러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그리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고 아픈 청춘들에게 듬뿍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대 공감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 저희들은 기업의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면 그들이 이 일자리에 정말 즐겁게 재밌게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출이 높아야 돼요. 예, 매입이 적으면서 순이익이 많아야 그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해보니까 사회 공헌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조직의 형태도 갖추고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막상 이야기하려니까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은 일자리 창출로 했어요. 예비사회적 기업일 때. 저희들이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뭐 60대 이상 3분과 그리고 20대 2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20대 둘과 제가 미친 듯이 일해서 이 3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가족 회사라 했거든요. 저희들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버텨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은 없었지만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았죠. 매달 급여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면 급여도 주고, 그리고 사업 개발비, 시설 장비비 다 주지 않느냐, 이래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단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사회적 기업은 지원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원은 정책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고요. 그 지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지원이 끝나면 기업도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10원도 지원받지 말고 자생적으로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2015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받고 아직까지 경남의 또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뭐 청소년 아이들과 뭐 세대 공감 뭐 그렇게 해서 비영리 단체와 뭐 주식회사 그때는 그냥 일반 영리업체였죠. 그 두 개 합한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의사결정을 직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하고 같이, 직원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제자가 이제 엄마가 되고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 사무실이 이루어져가 있거든요. 저희 해맑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3년도 처음에 창원형 받고 2014년도 경남형 받고 2015년도에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어디 가서 꿀린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꿀리는 적이 없었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항상 매사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꿀리는 적이 없었는데, 제가 강단에 선 지 지금 2002년도부터 강단에 섰으니까 20년째죠. 근데 2013년이 되면 그래도 15년이 넘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경우가 2번 있었어요. 그게 창원형을 처음에 받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이 기업을 합니다 하니까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심사위원님께서 제가 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대표는 자원봉사라는 자원봉사를 아주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나 열심히 하지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하면 망해. 기업가 정신이 없거든 이러시더라고요. 안 망하고 잘 나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정을 해주세요. 창원형으로. 이래가지고 제가 지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때 정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손잡고 복도에서 기도하고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갔거든요. 수많은 업체에 이렇게 입찰을 받으면서 PT를 해봤지만 그렇게 떨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심사위원님들도 저보고 네가 떠는 거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제도를 알고부터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죠. 저희 해맑음에서는 65세 이상, 지금 평균 연령이 75이거든요. 75? 그 어르신들이 25분이 계세요. 지금은 뭐 좀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병으로.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공직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기업체 임원을 하셨던 분 창원에서 기업 이름 되면 다 하시는 그 기업체에 공장장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희 집에 청소년들이 와서 마술 공연 연습을 하다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다 달려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연기가 많이 났었는데 주민들이 불 났는 줄 알고 119도 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 은퇴하신 동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도대체 이 여는 뭐 하는데요? 맨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화센터요 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 어르신 정년퇴직 하시는데 적적하죠. 몇 년 되셨습니까 하니까 한 4년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손주들하고 자주 지내시냐고 하니까 그래 우리 손주들은 내가 용돈 주는 할배에 불과하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손주한테 사랑받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마술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사랑받는 마술을 몇 가지 가르쳐 달라 했어요. 그래서 지갑에 불타는 지갑에서 지폐가 나와서 이제 용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분이 오시고 또 다른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그 조직이 지금 이제 25명에서 15명, 17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다양한 장르로 매주 이제 뭐 요양병원 그리고 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공연도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는 마술 수업도 해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무실에서 똑같은 거 직접 손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간식을 제공하고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2001년도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 이제 처음 관공서에 갔을 때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찾아갔던 그때 이제 가장 최말단의 주사님들이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과장님, 국장님까지 갔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분들의 아이와 제 아이가 같이 성장했죠. 그분들의 아이도 격동의 사춘기를 겪고 그분들도 맞벌이 주부로서 격동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아빠로서 뜬금없는 아이들의 사춘기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그런 거를 제가 다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청소년학 전공의 사회복지학 전공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담을 했고 근데 저만의 차별화 전략이라면 그냥 저희 기업의 차별화 전략도 물론 있겠지만 저만의 차별화 전략이라면 저희 고객은 고객이라기보다 또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과 끊임없이 고객이 그냥 나한테 이일적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의 가정사회 상담을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지금도 편안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뭐 여성의 전화, 그리고 NGO 단체 끊임없이 협업하고 이야기하고 지역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지금 만약 당신들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한다면 아니면 지금 사회적 기업에 막 지정을 받고 인증을 받고 시작하시는 기업이라면 지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원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로 내가 자생할 수 있는 비전의 지원은 덤입니다. 그 덤을 활용하시지
그 다음에 기대어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기업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